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20대 총선 결과와 관련해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서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 설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총선 후 정치권 움직임 두 분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진곤 경희대 개건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어제 박 대통령의 총선 결과와 관련한 입장 먼저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그 총선 직후에 대변인의 짧은 논평 이후에 나온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입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도 사실 속으로는 충격이 컸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제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힌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총선 결과의 그 충격에 비하면 좀 너무 가볍게 넘어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회하고 별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요. 사실 정부 여당이 같이 정권의 한 양축이잖아요. 그 축 중에 하나인 여당이 이번에 그렇게 이제 참패를 당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이것은 바로 나의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을 직접 상대로 해서 이번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이 행정부의 총책임자로서 또 이 정권의 책임자로서 그 입장을 밝혀주시는 것이 훨씬 성의 있게 보여지겠죠. 그러면 그게 아니면 뭐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면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든지 그런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도 상당히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이 여당의 참패에 대해서 뭔가는 말씀을 하셨어야죠. 예. 뭐 공청 논란 그 때문이 아니라도 같이 이 정권을 담당해왔던 그 정권의 또 최고 책임자로서 뭔가 입장을 밝히시는 게 좋았을 텐데 이번에 그냥 나무 일 말하듯이 뭐 국회 문제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좀 이번 총선이 그냥 민의의 반영이 아니고요. 총선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주권자의 명령이 이렇게 내렸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 좀 국민들은 아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도 뭐 이진곤 교수님 말과 뭐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번 선거가 일단 뭐 새누리당이 참패를 했는데요. 그것의 직접적인 원인은 일단 뭐 공천 파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인데 이번 선거는 어쨌든 중간 평가의 성격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건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고 지나치게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뭔가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의 국정 운영 방식을 변화시켜라라는 그런 메시지로 해석할 측면이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말씀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고 다른 부분 같으면 뭐 상징적인 언급에 그쳐도 됩니다만 이번 선거는 어쨌든 정권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평가가 본질이죠. 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부분을 너무 그대로 넘어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 활성화 그리고 뭐 구조개혁 이런 것들을 강조하신 거는 평소에 하던 그러한 그 말씀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 관련해 가지고 나름의 상황 인식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볼 때 잘 배워 나오지 않는 거란 말이죠. 이렇다면 이번 선거에 대한 아주 그야말로 무성의하고 아주 그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언급이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앵커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청와대의 그 2줄짜리 짤막한 논평과 관련시켜 볼 때 전반적으로 현재 새누리당도 뭐 복당 추진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무소속 의원들. 그런 것들이 전 하나의 그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이번 총선에 그 제1당으로서의 지위도 빼앗기고 122석밖에 안 됐는데 1988년에 4.16 총선 때 여소야대였지만 그때 민주정의당이 125석이었어요. 그것보다 더 적게 나왔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복당을 해서 제1당의 지위를 회복한다 하더라도요. 그런 현재 상황이 대단히 정말 엄중한 상황인데 그 엄중함에 비해 볼 때 새누리당의 그 복당 추진도 그렇고 청와대 대변인의 선거 다음날 2줄짜리 그 아주 무성의한 논평, 민의 뭐 국회가 일을 잘하는 걸로 해석하는 이런 것들은요. 현재 대통령의 언급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건 아주 상황 인식이 아주 대단히 안이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의 비대위 위원장직을 놓고 원유철 원내대표에 반발하는 당내 비박계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정두원 의원이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새누리당은 구제불능이라고 한다. 권력을 위해 입안에 혀처럼 군 사람인데 원유철 원내대표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에 뭘 기대하느냐,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자 조금 전에 저희들이 아침에 전해드렸는데요. 원유철 원내대표가 내가 맞고 싶어서 맞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가 기울어져 가는데 누군가는 이 키를 잡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그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을 이양하겠다라고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 5월 정도 새 원내대표가 뽑힐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돼서 좀 봉합이 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다라고 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논란이 계속 되겠지만 어쨌든 원유철 이제 비대위원장입니까? 저분이 애초에 처음에 비대위원장을 맡을 때 그런 말을 했어야죠.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뭐 비대위원회에서 무슨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거론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단지 빨리 그 비대위원회 정말 이제 비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거기에 넘겨줄 그런 과도기적인 내가 그 역할을 합니다. 이래서는 반발은 적었겠죠. 사실 이전에 김무성 대표도 그날 바로 전 나가겠습니다 이러고 사퇴해버릴 게 아니라 바로 저는 사퇴합니다. 다만 이제 비대위원회는 지금부터 구성해야 안 됩니까? 그것까지는 우리 최고위원회가 비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저는 당장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혼란이 적었을 텐데 아니 덜렁 그 비대위원장 당대표가 그날로 저는 사퇴합니다 나가버리니까 그 다음날 회의에 나오니까 서청원 최고위원이 뭐라 했냐면 왜 왔냐고 나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식이 돼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원유철 그 원내대표한테 그 비대위원장을 맡기니까 원유철 비대위원장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비대위원장을 맡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비대위원회에서 앞으로 모든 이 새누리당 앞으로 이 선거 마무리 겸 새로운 지도부 구성 이걸 전적으로 맡을 줄 알았거든. 예. 그러니까 반발이 엄청스럽게 심할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유철 원내대표가 그날 바로 이렇게 말을 했어야 돼요. 저는 뭐 다른 큰일 하자는 것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빨리 새로운 정말 비대위를 구성하는데 제가 그 중간다리 역할만 합니다. 이렇게만 말했더니 덜 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논란은 심하게 좀 많이 이제 잦아들겠죠. 예. 원유철 비대위원장이 일단 사의를 표명을 했으니까 이제 누구를 이제 그 자리에 앉히냐가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마땅하게 떠오르는 인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외부 인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5월 원내대표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원내대표를 곧 선출하기 때문에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하는 건 좀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볼 때 적절치 않은 면이 있는데 단지 중요한 거는 원유철 비대위원장이 하든 누가 하든 아까 나눈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요. 이 선거에 에서 나타나는 그 국민의 뜻이라는 것들을 좀 엄정하게 받아들인다면요.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가는 일은 잘 없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당원 당규에도 이제 그 원내대표가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자체를 시비 걸 일은 아니죠. 하자는 없는 겁니다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조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비대위원장을 원유철 원내대표가 맡는 거를 왜 비박계에서 반대를 할까요? 그거는 아무래도 다음에 당권을 맡게 될 당내 이른바 이제 최경환 또는 다른 사람 누가 또 친박계에서 대표 맡는 것 아니냐. 이런 거를 염려에 두고 얘기하는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원유철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였지만 당대표는 아니었습니다만 이 선거를 지휘한 지도부였고 그런데 지도부의 일원이 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게 우선 첫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치공학적 이유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친박이 맡거나 비박이 맡거나 이 당권의 향배라는 것이 내년 대선 후보의 향배와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비박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반대를 하건 찬성을 하건 그것은 각자의 실리인데 거기에 어떠한 명분이 더 합당하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명분으로 볼 때는 원유철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 당원 당규에 설령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명분 있는 행동은 아니라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권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를 합의 추대하자라는 움직임이 나오자 일부에서는 셀프 공천에 이어서 셀프 대표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지금 현 의원이죠. 이번에 공천은 탈락했습니다만 셀프 공천에 이어 셀프 대표는 처음 들어보는 북한식 용어다. 욕심은 더 큰 욕심을 부르고 더 큰 욕심은 화를 부른다. 100% 불가능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공천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더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 분위기가 저 정도입니까? 근데 저분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사감이 굉장히 작용하는 것 같고, 근데 자신이 그렇게 이제 배제된 데 대해서 앞으로 뭐 그 오적 무슨 뭐 공천을 공개하겠다, 뭐 공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면, 그런데 언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정청래 의원을 말이죠, 그 대변인으로 뽑았는지 저 사람 저분의 목소리만 자꾸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자신들의 생각대로 만약 총선에 승리했다면 이제는 누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사감을 표출하는, 분출시키는 이런 이야기만 지금 나온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국민들한테 오히려 어떤 국민들한테 말하자면 실망을 안겨줄 수 있거든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이겼다는 게 당장 저렇게 저런 이야기는 나오고 복수하겠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사실 이 김종인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나가서 이 경선을 하겠느냐. 근데 그러면 추대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뭐 또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되니까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김종인 대표는 계속 그 당권을 쥐고 있고 싶겠죠. 그다음에 앞으로 대선 그 구도도 자기가 짜고 싶을 거고. 근데 사실은 좀 어렵기는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당내 그 자신이 뒷구성 기반이 아무래도 문재인 대표가 뒷구성 기반보다 훨씬 약하니까. 이른바 내부의 적들 얘기하면서 5명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그분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제 기자회견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고 하니까 박영선 의원이 이건 오해다.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다. 라고 또 박영선 의원도 본인의 입장을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당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야말로.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오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박영선 의원은 뭔가 거기에 나는 아니다. 연루돼 있는 것 같으니까 또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말들은 많이 돌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의 진실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일일이 알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선거 끝난 다음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까 우리가 새누리당이나 이 집권 세력이 이 민심을 잘 못 읽는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긴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공천 파동이 워낙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이 상식을 초월했던, 상식 이하의 공천 파동이었고, 그동안에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작동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일당이 된 건데, 이게 마치 자신들이 엄청나게 뭘 잘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이냐 착각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런 모습들은요, 지금 선거가 내년에 금방 있습니다. 이게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자꾸만 국민들에게 갈등을 비치는 모습은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건 절대 그 민심과는 좀 어긋나는 행동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표가 DJ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사진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사진 함께 보시죠. 아마 여러 가지 해석을 해줬으면 하는 이런 사진들이었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다른 곳도 아니고 신안 하이도를 방문했고요. 그리고 김홍걸 위원장, 더민주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갔다는 겁니다. 사진도 이렇게 같이 찍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이번에 두 번 총선 기간 중에 안 가나 하다가 이제 결국은 2번이나 갔잖아요. 갔는데 그 결과가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어떤 쪽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왜 안 내려왔으면 나도 됐을 텐데 왜 내려와가지고 안 됐냐 이렇게 말한 측도 있는데,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가 보니까 문 대표가 내려가니까 그나마 좀 가서 무릎 꿇고 하니까 호남 유권자들의 그 생각이 그래도 마음이 약간은 풀린 거 아니냐. 그러면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자. 그렇다면 어디 호남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그런 접근, 그렇게 다가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자. 거기다 이제 김홍걸 또 3만까지 데리고 같이
다른 데도 아니고 하이도 그 생각 이쪽에까지 갔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는 문 대표가 지성껏, 왜냐하면 저 호남이 지지를 못 받으면 저는 대통령 안 하겠습니다. 무슨 뭐 정계도 은퇴하겠습니다. 이래놨단 말이죠. 그런데 예. 어쨌든 호남에서는 참패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그거 아닙니까? 문 대표로는 그 속에서도 그래도 호남에서 지지율이 이제 되살아난다. 그걸 이제 보여주고 싶고 그러면 거기 가서 또 저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호남에서 자기가 노력하면서 기다리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니까 호남의 지지가 이제 서서히 올라간다 이 점을 확인시키고 싶은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갔는데 문재인 대표로서는 굉장히 좀 애쓰는 모습인데 아마 어쩌면 예. 저런 지성이 계속 거듭되면 호남 분들의 마음도 좀 풀릴 수가 있겠죠. 예. 예,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에서는 호남에 버림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 대권을 꿈꾸는 사람으로서는 호남에 다시 적자가 돼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근데 지금 우리 이 교수님 말씀 100% 공감을 하는데 전 그 전에 해결해야 될 말이 말이죠. 총선 바로 며칠 전에 호남에서 패배하면은 정계 은퇴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얘기했죠. 정치 일선에서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지금. 아하.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 자꾸만 그 야당이 여당 비판했어요? 대통령 왜 비판했습니까? 경제민주화 공약해놓고 왜 경제민주화 잘 안 하느냐라고 비판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쨌든 선거를 며칠 앞두고 호남 패배를 하면은 정치 일선에서 그만두고 대선에서도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호남에서 패배합니까? 완벽하게 참패한 건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호남의 민심은 지켜볼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요. 전 저런 식의 그 논법이랄지 언급은 국민들을 희화화시키는 겁니다. 예. DJ 생각 방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렇게 자꾸 방문하고 뭐 일종의 다 이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런 예. 것들이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면보다는 자신의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게 진정한 정치인이고 나중에 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부분은 뭐 아주 저는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국민의당 얘기는 시간 관계상 예, 오늘은 못할 것 예. 같습니다. 다행히 총선 기간이 아니라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